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소순영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겨울방학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을 짜서 실천을 하는 것이 내년 신학기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열심히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사실 1년 남았다고 하지만 예비 고3이 돼서 고등학교 3학년 맞이하면서 수능 준비, 또 어떻게 지금서부터 차곡차곡 준비해야 되는지, 물론 조금 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큰 틀에서 올 겨울방학의 목표를 좀 확실히 정하는 것이 아이들이 내년뿐만 아니라 후년 고3이 돼서도 수험생활을 조금은 지금보다는 덜 힘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어머님들이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아이를 키우고는 있지만 욕심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1년, 고등학교 1학년 처음 3월 달에 입학할 때 가졌던 마음과 사실은 조금 뭔가 사정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그냥 수시로 편하게 좀 대학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내신 성적에 사실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지만 뭐 결과가 그렇게 썩 모든 아이들이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한 번 정도는 고민을 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시로만 갈 수 없다라면 정시 쪽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렇다면 지금서부터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한테 가장 좋을까? 제가 이제 아이들과 수학을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 아이들의 상황을 가만히 놓고 보면요, 너무 어려운 수학을 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학원의 책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내는 학교 선생님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의 수학 실력에 맞는 수준으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공부를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이고요. 어느 정도 무조건 열심히 한다보다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확히 정해놓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결국은 아이가 이루고 싶은 꿈에 한 걸음 빨리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를 덜 겪기 위해서는 너무 무리한 목표보다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춰서 차근차근 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은 그 결정을 누가 내리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머님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미 알고 계신 내용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욕심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는 어머님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상황이 현재 이렇고 실제로 1년 공부해 본 바 이렇다라면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좀 잘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수학 공부에 대한 대전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냐면 선행과 결국은 진도학습을 나가는 선행과 그리고 내신 준비거든요. 자, 진도학습은 2학년 2학기까지 끝내야 한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2학년 2학기라고 하면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 2학기 겨울방학 되기 전에 끝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수능을 보지 않을 거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수능을 볼 거라면 바로 2학년 2학기, 내년 2학기까지는 진도학습은 끝나야 된다. 그러면 예비고3 겨울방학부터는 당연합니다. 수능 준비에 올인해야 합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건 결국 아이가 1학년 때부터 배운 내용 전체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비고3 겨울방학 때부터 수능 준비를 한다라고 해서 시간이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3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즉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고사까지 3번의 내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수생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자, 그런데도 겨울방학부터 수능 준비를 시작하지 못한다 그러면 절대로 수능을 잘 볼 수 없습니다.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인근 학교 중에 가장 수학에서 보면 아이들에게 어찌 보면 최악의 교육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수능에 있어서는 최고의 교육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학교가 바로 세화고거든요. 세화고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모든 진도가 끝납니다. 고3엔 새로운 진도를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수시도 중요하지만 정시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고3 때 새로운 진도를 나가지 않는다는 말은 고3에는 수능에 올인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실제로 세화고는 정시 성적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죠. 선행학습은 방학에만.
그리고 학기 중에 내신에 주려고 한다. 자, 그 말은 올 겨울이 아니면 우리 아이들은 선행학습을 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어머님들 중에 또는 우리 아이들 중에 선생님 우리는요 미적분 3학년 때 배워요. 기하 3학년 때 배워요. 확률통계 3학년 때 배워요. 자, 그러면 결국 3학년이 되기까지 그럼 미적분과 기하나 확률통계 같은 3학년에 가서 배우는 과목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내년 겨울에 나는 진도 학습할 거야 라고 한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진도를 아는 거 별 문제 없습니다. 대신 수능은 잘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까지도 고민한다면 그래서 예비고 지금 당장 올 겨울방학이 내년 2학년만을 생각하는 공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요. 결국 길게 봐서 예비 고3 겨울방학 맞이하는 시점 또는 내가 고3이 됐을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까지를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올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낼 거냐.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내년 2학기까지 진도 끝내라. 그럼 내년 2학기까지 진도 끝내려면 방학기만 하라면서 남아있는 건 겨울방학과 내년 여름방학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름방학은 워낙 짧다 보니 진도학습을 나갈 수 있는 과목이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수학 2를 2학기 때 배우기 때문에 내년 여름방학 이러면 수학이 진도 나가면 되나? 시간이 별로 없고요. 결국 여름방학에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과목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확률 통계 정도? 그 다음에 기하 같은 과목 정도 진도를 나가볼 수 있지만 그것도요. 방학이 워낙 짧다 보니 3주밖에 안 되다 보니까요. 주 3회 내지 4회의 진도를 나가는 공부를 해야만 학기 중에, 방학 중에 결국 어떤 특정 과목을 끝낼 수 있고요. 만약에 수투 같은 과목을 하겠다 그러면 수투는 아이들이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물론 객관적인 난이도가 수원과 수투 뭐가 어렵냐라고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투가 더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어쨌든 나중에 배우니까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수능만 놓고 보자면 수2가 수1에 비해서 문제는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가 나오는 것이 바로 수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름방학 때 막 허겁지겁 급하게 진도를 끝내고 그리고 뭔가 내신 준비하면서 수능 준비하기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올 겨울방학 때 수투도 진도를 끝내셔라. 자, 이제 두 번째, 겨울방학 목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걸 토대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겨울방학에 나는 진도 나가는 공부할 거야. 아니, 나는 벌써 선행학습 끝났으니까 나는 이젠 내신 준비를 위한 약간 심화 공부를 할 거야. 이거는 굉장히 개인 차이가 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방학은 여기까지만 하자. 아마 제가 여러 번 설명회를 하면서 설명회를 들으셨던 분들은 늘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짧은 시간 동안에 완성이 되는 과목도 아니고 한 번 수업을 들었다라고 해서 갑자기 60점 받던 아이가 100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자, 또 하나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까지 결과를 봤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에서 100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우리 예비 고1이나 또는 1학년 올해 학기 초에 제가 했던 설명회를 들으셨다라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럼 100점이 목표가 아니라면 90점을 목표로 해서 정말로 90점 맞는 공부를 해봐라. 그러면 1등급 받을 수 있다. 물론 서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에 1등급 컷이 99, 2등급 컷이 98 이런 학교도 있기는 하지만요. 지극히 예외적이고요. 보통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90점 맞으면 거의 대부분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90점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다 90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3번의 시험을 보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어머님들이 보셨을 때 100점 맞는 건 너무 어렵다. 실제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90점도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거에 플러스 5점 내지 10점 정도 한 걸 목표로 삼으시고 그에 맞춰서 공부를 하되 이번 겨울방학이 그 목표한 점수를 달성하는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우리 아이들은 월화수목금토일 학원을 다니긴 하지만 쉬는 날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예비 고이가 되면서 솔직히 수학만 놓고 따져도 그렇습니다. 수원, 수투 반드시 정리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확통이나 기하나 미적분 같은 과목도 할 수 있다라면 최대한 이번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학은 적게 보면 3과목, 많으면 4과목 정도의 공부를 아이들이 해야 된다는 뜻인데 수학만 하나요? 국어 해야죠. 영어 해야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나 과학을 해야죠. 제가 볼 때 쉴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복습해서 내 거로 만드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수학은 90점을 목표로 했거나 85점을 목표로 했거나 그에 맞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당부드리는 말씀, 안 되는 걸 왜 자꾸 욕심부리시냐는 거죠. 안 되는 걸 욕심부리고 안 되는 걸 시키려고 하고 안 되는 걸 밀어붙이니 우리 아이들은 수학을 점점 싫어하고 성적은 성적대로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방학 땐 여기까지만 하자. 1등급을 공부하기 위한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공부를 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자, 여기 보시면 80점에서 85점 목표라고 했는데요. 100점 만점 기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뭐 90점 목표로 한다 그러면 그냥 80점, 85점을 80%, 90, 85%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 점수의 80에서 85% 정도까지만 공부하자. 그런데 이거를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 센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학기 중에 하고요. 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제가 바로 뒤에 이어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내신 대비하거나 하는 그 강의를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어머님들께서 많은 학원을 돌아다니시면서 설명회를 들으시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와 같은 표나 이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두 학교 보여드릴 겁니다. 요건 그냥 참고적으로 세화여고와 반포고 걸 보여드릴 건데요. 다른 건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뭐만 보시냐면요. 얘가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화고 대비 어느 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한다 그러면 세화고 첫 번째, 세화여고, 뭐 세화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 문제가 어렵다. 뭐 이러저러해서 어렵다. 엄청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단지 어머님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거짓말인 겁니다. 그럼 왜 그게 거짓말이냐? 그럼 왜 진실을 말하지 않을까?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말하자면 안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기도 해요.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세화여고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 또는 실제 반포고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 서초고, 세화고, 서울고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를 정말로 100% 그대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난이도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줬냐는 거죠. 자,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믿으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요. 이게 세화여고 시험 문제입니다. 뭐, 여기 번호는 그 실제 시험 문제 번호고요. 자, 이제 보셔야 될 건 유사문항이거든요. 유사문항에 보면 뭐 B-, B-, 뭐 A-, 뭐 이런 식이. 그럼 B-, A-, 네, 센입니다. 여기 유사문항이라고 적혀 있는 건요. 나중에 뭐 확인하고 싶으시면 오셔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다 보여드립니다. 제가 실제 세화여고 시험지 옆에 이 유사문항 문제를 실제로 전부 다 이렇게 붙여서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출력해 드릴 수 있고요. 어머니들께서 보시면 나는 수학을 잘 못하는데 저게 정말 그럴까? 네,
딱 보면요. 얘랑 거의 비슷하네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화여고 시험 문제는 센과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걸 가만 보시면 부교재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거는 어느 학교든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화여고는 부교재가 있어서 그렇고 대부분 부교재가 없는 데는 이렇게 프린트로 보충 자료를 주는데요. 비슷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육청 기출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학평 기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건 수능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수능 기출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시도교육청 모의고사락에서 보는 그 학력평가 기출문제 이게 몇십 년 동안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선생님들이 선별해서 부교재를 만드시고 각 학교별로 프린트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출문제집이 바로 자이스토리. 그 다음에 뭐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마더텅 뭐 이런 책들이 전부 다 뭐냐면 학력평가 기출문제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신 좀 잘 보게 하고 싶으면 센 학력평가 기출문제 2개를 철저하게 공부하면 된다.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블랙라벨 필요 없습니다. 여기 문제를 비슷한 유사 문제를 고를 때 블랙라벨 단 한 문제도 찾지 않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학교로 반포고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포고는요, 올해 들어서 제가 이 인근 학교들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볼 때 가장 어려운 학교가 바로 반포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관념은 세화여고, 세화고 어렵다라고 말하지만요. 세화여고, 세화고는 그 어려운 학력평가 기출문제는 그 학교 자체적으로 부교재나 프린트로 나눠주는 것 속에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 아이들은 다른 학교 아이들은 그 문제를 못 보지만 그 학교 아이들은 프린트나 부교재를 통해서 어려운 학평 기출 문제들을 거의 대부분 접해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선생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놈들 이거 문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미 프린트해서 다 풀었고 그 다음에 부교재에 다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보지? 결론은 하나죠.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 공부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게 엉뚱한 어려운 문제 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책 블랙라벨이에요. 블랙라벨에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실제로 없는데 그건 부교재에 있고 학력평가 기출문제집에 다 있는 걸 그건 안 하고 엉뚱한 어려운 문제집을 풀고 있으니 실제 시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죠. 자, 반포고는요. 왜 제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보시면 압니다. 뭐냐면 8번 문제 같은 데 보시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B, C, 센입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학평기출이라고 되어져 있는 건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세화여고 부교재는 없고 세화고 부교재는 없을 수도 있고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력평가 기출은 그 학교 선생님들의 약간 개인적인 취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서울고 선생님들이 뽑아낸 학평기출 문제와 세화고 선생님들이 뽑아낸 학평기출 문제가 일치되는 것도 있지만 불일치되는 문제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학평기출은 다른 학교 아이들은 못 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프린트에 없으면 또는 부교재에 없으면. 자, 반포고는 왜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상하게 아까 세화여고랑 다르게요. 문항번호 하나에 유사문항이 2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유사문항이 2개가 들어간단 말은 일반적으로 이런 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이 근처에. 그 어렵다라고 하는 세화고, 세화여고도 다 유사문항은 하나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반포는 2문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합적이라는 거죠. 문제 하나가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복합적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과 이 내용 2개가 아주 가깝게 막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반포고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수학을 잘하지 않으면 시험을 잘 볼 수 없다. 요번 2학기 중간고사 평균도 제가 듣기에 30점대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를 늘 이렇게 내기 때문에 특히 올해 들어서 이렇게 내다 보니 수학을 그냥 웬만큼 기본적으로 잘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참고 서적이라도 분명해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세화여고 시험을 잘 보는 방법? 부교재 열심히 풀고요. 센 열심히 풀면 잘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못 본 아이는
셀을 열심히 안 받거나 부교재를 열심히 안 본 겁니다. 단정 지으셔도 됩니다. 학원 교재 아무리 많이 풀었어도 얘와 상관없는 거였다라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풀고 있는 문제집들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게 실제 시험과 연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어머님들께서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결정 지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가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보셔야 되는데, 그 판단의 근거는 어떤 시험이든 기출문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화여고 기출문제를 보신 적이 있을까요? 세화여고 기출문제를 잘 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잖아요. 단지 학원 설명회 갔더니 세화여고는 어려워,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믿으셨던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정말로 이게 제가 바람직하게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학원에서 하는 말 중에 저게 정말일까라고 한 번 정도 의구심을 가져보진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보여드립니다. 반포고 시험 문제는 이걸 풀 수 있으면 된다. 대신 반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학교와 다르다. 보여는 드리지만 과연 우리 아이들이 저 두 개의 각기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 문제를 한 문제 속에서 결합해내고 분석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과연 있을까? 그게 없으면 절대로 이 두 문제가 결합된 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포고는 어렵습니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포고 다니는 아이들은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내용 공부 철저하게 잘해야 되고요. 개념 파악 확실히 해야 되고요. 어떤 문제를 왜 내가 이렇게 풀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단지 문제집을 그냥 막 푸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 결국 내용을 내가 분석해내고 해석하고 스스로 푸는 능력이 키워져야 되는데, 그거는 단기간 내에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교육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올 겨울방학 때 아까 진도학습 할 거냐 아니면 1등급을 위한 심화 공부를 할 거냐 중에 진도학습에 관련된 겁니다. 세화고는 2학년 때 모든 게 끝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올 겨울에 뭔가 선행진도가 안 된 게 있다면 다 끝내야 되겠죠. 다른 학교는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학년 때 수원 수투 그리고 확통, 기하, 미적분이 있었을 때 미적분은 세화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전부 다 3학년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확통이나 기하는 2학년에 있을 수도 있고 3학년에 있을 수도 있는데, 확통, 기하, 미적분 모든 과목이 전부 다 3학년으로 넘어가진 않는다. 그 말씀은 결국 2학년 때 수원 수투의 확통이나 아니면 기하나 아니면 확통 기하나 이런 식으로 3과목 내지 4과목의 공부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올 겨울방학 때 그에 맞는 선행진도는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일단 제가 드리는 제안인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될까? 그리고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질문을 드리면서 아까 약간의 제가 답을 드렸던 겁니다. 100% 내가 목표하고 있는 곳까지 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 80% 또는 85% 성취도를 이번 겨울방학에 한번 달성을 시켜보고 나머지는 학기 중에 채워가도록 하자. 그래서 그 결정은 물론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거긴 하겠지만 어머님들께서 그에 맞는 커리큘럼을 찾아내시고 그에 맞는 선생님을 추천해 주시는 뭔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자, 이제 뒤 학교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보시면 수원 수투, 그 다음에 상문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확통, 그리고 3학년 때 미적분 기하. 그 다음에 반포고도 마찬가지 수원 수투 2학년, 그리고 기하, 그 다음에 확률통계 3학년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3학년에 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수능을 고려했을 때 이 두 과목을 미루지 마시라. 내년 겨울방학까지 미뤄놓고 계시면 단지 내신을 위한 공부를 할 뿐이지 수능 준비는 턱도 없다. 자, 다음 학기 보시면요. 서초와 현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아이가 다니고 있는 그 교육과정은 홈페이지나
아니면 아이들이 입학할 때 받았던 아마 그 뭐 안내서 같은 책자에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제가 겨울방학 때 진행을 하는 수업에 관한 설명을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엔 심화는 수원 수투. 아무래도 이건 뭐 내신 수능과 직결되는 절대적인 과목이다 보니까요. 심화 수업이라고 하는 건 선행이 되어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기본은 일종의 진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하, 확률통계, 미적분. 이 확률통계는 문과 과정 아이와 그 다음에 이과 과정 아이들이 아마 공통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기하나 미적분은 이과 과정을 가는 아이들이 선택하는 과목이겠죠. 네, 이 기본은 진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공부하는 아이. 한 번 하긴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그래서 심화는요. 제목은 1등급을 위한 실력 따지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아까 제가 드렸던 제안에 맞는 공부를 시킬까 생각 중입니다. 즉 성취도는 80에서 85% 정도 가도록 할 것이고요. 나는 그 이상이 필요해 라고 한다면 뭔가 보충 프린트라든가 아니면 개인별 과제를 통해서 그 부분을 메꾸겠습니다. 그래서 심화는요. 선행학습이 좀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전 내용 복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요건 이제 뒤에 가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정석이라든가 바이블과 같은 책을 한 번 정도 읽어서 선행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예전에 했다 보니까 조금 가물가물할 수도 있겠죠. 본인 스스로가 이 단원에서는 뭐 배우는 거야 정도를 한번 보고 오는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신과 수능의 어려운 문제도 다룬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물론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 같은 건 일단 제 생각에는 빼고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부교재나 아니면 보충 프린트를 통해서 개인별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쉽게 갑니다. 처음 배우는 학생, 선행을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 학생. 그래서 쉽고 정확한 설명으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줄 거고요. 고난도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선행을 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배웠고 더군다나 요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과목 자체가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사실 수능 준비를 할 때는 통합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1학년 때 배웠던 수상하와 수원과 수투와 뭐 예를 들어서 기하나 미적분 또는 확률통계 같은 것들이 하나의 책으로 엮어져야 되거든요. 수학이라는 책으로. 그게 결국 수능을 잘하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아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어머니들 중에서 예전 고등학교 다니실 때 지금 우리 아이들처럼 막 교과목이 5개, 6개 막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걸 다 쪼가리 쪼개서 배우다 보니까 이건 이거랑 달라. 이것 따로 하고 자꾸 아이들이 생각합니다. 수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수학책이 3권이었고요. 뭐 그 뒤에 4권으로 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자꾸 수학이 권수가 늘어나지만 오히려 배우는 내용은 예전에 비해서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책이 다르면 이건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수상하의 내용이 수원에, 수투에 계속 연결이 되고 녹아들어가면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선행학습을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수학습입니다. 선행학습도 중요하지만 선행학습을 정확하게 하려면 선수학습이 잘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은 1학년 때 배운 거 모르면 수원, 수투를 잘할 수 없다 얘기입니다. 1학년 때 배운 내용은 수원, 수투 어딘가에다가 써먹기 위해서 배웠던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배웠던 내용을 잘 모르면 못한다. 또 이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죠. 중학교 때 수학 못했던 아이가 갑자기 고등학교에 와서 벼락 맞지도 않았는데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까? 탁도 없는 소리입니다. 초등학교 때 잘했던 아이가 중학교 잘하고요. 중학교 잘했던 아이가 고등학교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엔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수학을 별로 못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와서 뭔가 갑자기 학원 하나 바꿨다고 성적이 껑충 뛰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머님들께서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시라고 하는 건 학원 어디를 보내고 안 보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현재 상태가 지금 요 어느 정도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그 상태에서 조금씩 계단 오르듯 아이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제대로 된 길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이에게 맞는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곳에 데려다 놓으셔야 그 아이가 그 속에서 조금은 덜 힘들고 재미없는 수학이지만 나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제 100개 냈는데 20개 풀고 나머지 80개를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 아이가 그걸 해야 됩니까? 우리 학교에 전교 1등짜리, 전교 10등짜리, 우리 반 1등짜리가 이 학원 다녀. 너 여기 열심히 다니면 너도 잘할 수 있어. 물론 아이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시지만 그런 생각 은연중에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학교에 공부 잘하는 아이가 다니는 학원이야 라는 생각 갖고 아이를 보내본들 그게 아이한테 맞는 공부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100문제를 풀면 그 중에 적어도 80개 정도를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80%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야 나머지 20%를 뭔가 의욕을 갖고 한번 해봐야지라고 도전의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 내가 문제를 뭔가 숙제를 받았을 때 50%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40% 해결하고 있고 30% 해결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를 클리닉이라는 명목하에 남아서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결정은 어머님들이 최종적으로 내리시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올 겨울이 조금은 덜 힘들 수도 있고 조금은 우리 아이들이 힘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현재 위치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에 맞는 공부를 차근차근 시키시면서 학교 중 가서 우리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에 배웠던 내용을 충분히 복습하면서 성적을 잘 낼 수 있도록 공부를 시켜주시면 저는 우리 아이들도 수학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교재는요, 전부 다 자체 교재입니다. 그리고 기본반은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숙제는 센의 B단계. 자, 심화반도요, 마찬가지. 수업은 자체 교재를 하고요. 센 B단계는 필수입니다. 거기에 학평 기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학평 기출이라고 하는 건 최고 난이도의 문제까지는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80에서 85% 정도 아이들이 원하는 성취도에 그 정도까지를 겨울방학에 아이들이 해줄 수만 있다고 해도 정말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학평 기출은 정말로 최고 난이도의 문제들은 다루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내신 대비라고 하는 건 요거는 책으로 제가 추천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각자. 그 다음에 여기에 빠져 있는 것들. 이게 한 권의 책 속에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결국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라든가 아니면 수능에 나왔던 형태의 문제들은 어떤 책을 아이들이 봤을 때 조금 부족하다 싶은 것들은 프린트를 이용해서 또 메꿔 갈 수도 있고요. 아까 왜 예습과 복습, 특히 복습 부분 있었는데요. 그 복습이 뭐냐? 그러면 예습과 복습이 있었는데 예습이 뭐냐? 그러면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가 이번 시간에 뭐 배우지? 라는 걸 아이가 한 번 정도 보고 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빈출 및 핵심 유형 문제 풀기라고 하는 건 진도를 나가는 기본반 문제가 아니라요. 심화반 말하는 겁니다. 쉬운 문제. 그리고 빈출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시험에 잘 나오는 뭐 대표적인 유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이들이 한번 수업 오기 전에 미리미리 한 번 정도 풀고 온다면 수업 중에 풀는 또 다른 약간의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훨씬 더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복습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뭐. 수업 내용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노트 작성이라고 하는 건, 특히 진도를 나가는 아이들, 처음 배우는 아이들일수록 저는 꼭 한번 하면 좋다라고 추천을 하는데, 이게 정말로 학기 중에, 방학 중에 없는 시간 쪽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런지 약간 의구심이 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개념 노트 만들면 정말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이들과 제가 만나면 실제적으로 샘플 보여주고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라 라고 지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는 뭐 센 거 차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신 서술형으로 풀라고 하는 건 책에 풀지 말고 연습장에 번호 적고 풀고 번호 적고 풀어라.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요. 서술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버릇하면 실제 내신 시험에 서술형 문제를
얼마든지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엔 물론 아이들이 상당히 바쁘긴 하지만 지난 여름방학에도 그랬고요.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남아서 자율학습 내지는 클리닉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간을 내서 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질문을 받아주는 선생님이 계셔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뭔가 숙제 아니면 뭐 수업 중에 있었던 질문 이런 것들을 당일날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남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합니다. 물론 해보면 뭐 절반 정도 아이들은 남아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또 이어지는 아이들 나름대로의 뭐 계획에 따라서 또 학원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방학 중에 막 일관된 시간을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도 질문 받는 선생님 그리고 이제 클리닉을 도와주는 선생님이 상주하면서 아이들이 뭔가 갈증을 느끼고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충실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또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긴 하지만 어머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저는 발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1년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작년 겨울방학 동안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또는 고등학교를 들어올 때 가졌던 막연함이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 스스로 속에서 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또 수학 상하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어쨌든 가까운 내신만 놓고 본다라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포커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맞춰줘야 되느냐는 너무나 분명하다는 겁니다. 제가 세화여고와 반포고 두 학교만 보여드렸지만 다른 학교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신 설명회 때 제가 모든 학교 뭐 세화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다 보여드렸거든요. 서초고 다 보여드렸습니다. 다만 학평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이 학교별로 약간씩의 난이도가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세화고나 세화여고 문제는 어려운 학평 기출. 그렇지만 또 다른 어떤 학교는 학평 기출 중에서 조금 쉬운 거,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큰 틀은 똑같다는 겁니다. 센 잘 풀고 학평 기출 잘 풀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아마 뭐 계획 짜시느라고 올 겨울은 정말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프실 것 같긴 한데 좀 더 현명한 판단 내리시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편한 상태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기회에 또 이제 현장에서 어머니들 뵙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